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이고 오전 8시 43분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아니거든요. 악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MSCI 선진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자금이 거의 10배 정도로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공매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뭐 총선 퍼퓰리즘 이런 거 있어서 사실 했다고서 보는 관해가 훨씬 더 많고, 근데 어쨌든 하방은 좀 어느 정도 단단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급락,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뭐 9월, 10월처럼 막 하루에 지수가 막 3%씩 빠지고 이런 일은 드물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은 빠질 수는 있죠, 당연히. 매일매일 일상적인 수준에선 빠질 수 있고, 최근의 하락은 뭐 꼭 공매도 이슈랑 연관을 안 짓더라도 일단은 지수가 하락세였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하루가 이제 장대 양봉이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오른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는 하락 수준이었거든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성장주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성장주가 17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성장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채금리 인상에 대해서 급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데는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게 사실은 이 아이디가 헷갈리는 이유가, 가치주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말할 때는 실적주의 개념하고 또 달라요. 가치주하고 성장주는, 가치주는 말 그대로 금융, 뭐 건설 이런 것들을 보통 가치주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걸 보통 성장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통 실적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뭐 단타,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실적주는 보통 스윙을 하니까 스윙 7, 뭐 스 7 단삼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 가치주하고 단타를 좀 섞어서 하는 경향은 좀 없어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이름이 조금 네네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네네네.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단 뉴스 먼저 볼게요. 여기 뉴스 파트 보면은 뭐 중국 쇼핑 앱 뭐 별 없고, 그다음에 잡코인 주의보, 이것도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경환 회계사라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로 했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그때도 10월 말에 좀 많이 올랐을 때거든요, 코인이. 근데 그때도 11월 달에 반감기면 내년이에요. 반감기는 코인 반감기면 내년이고, 지금 ETF 편입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11월에 이 정도로까지 더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11월에만 한 20%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도 이제 큰 수익을 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코인보다는 주식 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돼서, 코인 관련된 주인 뭐 위지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그쪽 가서 체크할 건데, 어쨌든 흐름 정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을 땐 코인하고 주식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현재는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면 금의 대체 수단이니까, 코인이 사실 코인의 태생된 원리가 금의 대체 통화잖아요. 달러의 대체 통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지 수단으로서 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은 있죠. 오히려 코인 시장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주식에서 떠나고 코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오늘 중요한 게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기대치 하회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오늘부터는 미국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오른 게 없는데 미국 빠지면 똑같이 빠질 테니까 이번 주 증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의회가, 지금 미국 의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셧다운 때문에. 근데 셧다운이 안 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통과는 의회가, 그러니까 협의는 돼서 결국은 금요일 막판쯤에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 불안정성,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주가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2350은 안 깼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진짜 깨지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뭐 2300, 2200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나. 2300은 최소한 버텨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뭐 그러네. 진짜 특별한 내용이 없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뉴스가 없지?
일단 그럼 여기 넘어가고 실적 시즌도 사실 거의 끝나가거든요. 실적 시즌 끝나가서 리포트도 사실 이제 별로 안 나와요. 우리가 실적 시즌에는 리포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리포트 재료에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끝나면 훨씬 더 모멘텀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사실 리포트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종목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비중이 더 높아져야 돼요. 일단 제가 제가 먼저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종목 간단하게 리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트 진로 지금 이게 하이트 진로가 가치주거든요. 음식료는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가치주예요. 성장성이 없죠. 그 대신에 실적은 확실해요. 거기다 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주류 세금을 좀 낮춰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하고 저는 오히려 하이트 진로보단 롯데칠성을 계속 좋아했었거든요. 롯데칠성에 세로가 있으니까 세로가 또 젊은 애들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11월 첫 번째 주 픽 종목으로 롯데칠성 하고 지금 한 8% 정도 올랐죠. 근데 하이트 진로는 사실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차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완전 역배열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컨센서스 큰 폭으로 상회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한 갭 정도 띄우고 시작해서 한 2, 3% 띄우고 시작해서 제가 볼 때 한 3, 4%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그 대신에 오래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그냥 매매성 종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오늘 오히려 갭 띄우고서 밀리면은 그럼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음식료주가 강한 장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장주가 약하고 아까 말한 그거죠. 국채금리 인상, 성장주 약화, 가치주 강화 그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삼성화재 쪽도 사실은 다 가치주 필요 없고 포스코홀딩스 근데 오늘 좀 배터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게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가 4%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상승하려면 결국엔 테슬라가 굉장한 급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 사실 업황이 안 좋아지고 GM이라든지 포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배터리가 하락한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배터리 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 DB손해보험 이런 거는 일단 다 빼고 소폭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보험주나 이런 것들 한국전력도 어저께 상승은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도 완전히 가치주죠. 또 거기다 심지어 국가 지분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어서 일단 다 제외하고 아난티, SK텔레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게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배당주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는 잘 안 느껴져서 그냥 한 5% 정도 잡고서 2, 3주 보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약하긴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고압으로 정리는 했어요. 한 1% 정도 수익 내고 정리했고 아난티도 관광 다른 거 다 그냥 그렇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났고 재룡전기는 좀 좋게 나왔네요. 역대급 4분기라는 표현이 있고 매출액도 올라갔고 영업이익. 근데 재룡전기는 전기 관련된 주들이 사실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예전에 초전도체 이런 거랑 좀 연결돼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체크 정도 재룡전기 좀 괜찮게 나왔다. 그다음에 SBS도 별로고 넘어가서 가스공사 오늘은 다 가치주 쪽이 많네요. SFA 반도체, 감성코퍼레이션,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어저께 급락 나왔었죠. 어닝 쇼크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당장 사기보단 좀 지나고 조금 안정되고 엔디비아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엔디비아는 어제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고 나선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결국엔 내년엔 HBM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리노공업 전장들도 다 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종목 업종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장은 다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빼는 거고요. 한세실업이 의류, 그러니까 가치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성장성도 있고 수출도 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좀 이따 한번 한세실업 보겠고 여기는 높은 영업의 레버리지 가능성 이런 좋은 내용들 나왔고 YG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YG도 실적 하회네요. 그냥 딱 컨센서스 부합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메리트가 별로 없고 코스맥스도 화장품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femtron은 계속 봐야 되는 사업이고 근데 femtron이 지금 31,000원 목표가잖아요. 31,000원. 근데 지금 13,000원대니까. 근데 femtron은
아, 펩트론하고 제가 헷갈렸다. 펜트론이구나, 여기는. 펜트론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일단 확인도 해볼게요. 펜트론도 제가 어제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조금 관련주로 부각됐던 건데, 일단은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제가 가치주 진짜 뽑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뽑아야겠네. 일단 하이트진로 그럼 할게요. 하이트진로 역배열이긴 한데, 하이트진로 하고 좀 전에 한세실업 이렇게 두 개 다 가치주로 선정하는 일은 제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의류 쪽인 한세실업과 하이트진로로 선정을 했고, 잠깐만요. 제가 일단 공유를 먼저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리포트 종목이었고, 이제 앱에 들어가서 지금 예상가 다 뜬 상황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상가로 들어와서 좀 체크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오늘 김포 편입 이슈 15일날 간담회 있거든요, 내일. 그래서 오늘 코아스나 누리플랜 정도까지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코아스 같은 경우도, 코아스가 원래 대장주거든요. 대장주인데 지금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상한가, 첫 번째 상한가 종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차트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코아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리튬 쪽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지금 배터리 빨간색,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죠, 삼성전자보다. 반도체도 둘 다 일단은 양전 시작은 하네요, 다행히도. 에코프로 이쪽 빨간색, 테슬라 상승에 따른 그런 것들이고, 신규 상장도, 저는 신규 상장주 제가 말한 대로 굉장히 위험해서 안 하는 편이라서, 지금 뭐 SY텔텍이 어저께 좀 급등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 다 빨간색이, 신규 상장주가 빨간색이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는 거니까. 위지트, 우리기술, 오히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어저께도 제가 장전 종목 선정했던 종목이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 오늘 아직 안 됐나? 오늘 단기 예고 나올 것 같은데, 단기 위험. 그래서 어쨌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제가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이나 메가시아스가 어저께 장전 선정 종목이었는데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7%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제 대장주를 하는 게 나으니까. 위더스 제약은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하고 이제 오늘 반등 정도고. 펩트론하고 아까 펜트론하고 헷갈렸네. 펩트론도 오늘도 또 플러스 시작이네. 어저께 밀렸거든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동조화 말했잖아요. 일리아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쪽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도 어저께 2%대, 어저께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도 2%대 상승, 역사적 최고가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펩트론도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끌고 가기에도 지금 오늘도 상승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다음에 덱스컴이 원래 아이센스라고 해서 이 당뇨 치료제랑 좀 그거 되는 건데, 잠깐만요. 이 둘이가 같이 엮어놨잖아요. 둘이 원래 좀 관련주긴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아이센스도 한번, 아이센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때 많이 말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는 혈당 검사제 그거 체크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펩트론하고, 딴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강하고, 솔트룩스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잖아요. 크게 지금 다 파란색이라서 크게 눈에 띄는 섹터는 없고, 좀 전에 아이센스, 윌비스, 총선주, 이렇게 총선주가 강한 게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시중에 수급이 없으니까 대선주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펩트론 하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테마주들 중에서는 코아스하고 누리플랜인데, 코아스로 갈게요. 코아스 지금 정지 아니죠? 코아스. 그러면은 코아스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세종시래. 김포 쪽인데, 지금 누리플랜 자체가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14일
펩트론이죠, 펩트론. 펩트론. 저는 오늘은 매매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빨리 끝낸 이유가 미선물이 하락으로 반전이 됐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어저께도 단타로 한 9시 한 40분까지만 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만큼 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정규 시작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100만 원을 한정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제 가능한 한 5개에서 계속 바꾸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제가 코아스만 2주만 한번 사볼게요, 저는. 코아스가 지금 뭐냐면 누리플랜 부대장주가 벌써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3%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바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가로 잡던가 뭐 시장가로 일단 2주 잡았고, 다른 파트 보면은 코어스 4%,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0.88로 시작했고, 삼성전자 하락, LG솔루션 배터리가 그래도 오늘 확실히 좀 반등이 있네요. 어제도 안 밀렸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0.68% 상승 시작. 그다음에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일단은 장초 밀리고 있고, LNF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일단 패스, 비트코인, 갤럭시아 모니터리 1%. 갤럭시아도 한번 하나만 사야겠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위지트긴 한데 흐름 자체는 갤럭시아가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라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오로지 이런 거죠. 근데 그래도 물려있어요. 다 물려있어요. 건드는 안 돼요. 미더스 제약 4%. 그래도 페렴 쪽이 크게 밀리지 않네요. 메가 ECS도 지금 밀리지 않고 그냥 아직까지는 보합으로 버티고 있고. 그럼 일단 한번 흐름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펩트론은 그래도 한 1% 정도 아까 시가보다는 상승은 한 상태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계속 밀리지 않고 저점을 조정받더라도 또 올리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이 지금 이 60선 저항이 있어서 이거를 돌파하고 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펩트론 조금만 사볼게요. 그렇다고 막 뭔가 호재가 있어서 막 확확 치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밀릴 때 사면 오히려 좋은 종목.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상향 종목들은 지금 제가 그나마 지금 2주라도 사는 이유는 어제 밀렸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어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어제 한 장중에 7%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사는 거고, 보통은 음봉 때 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상향 추세잖아요. 그럴 땐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는 저점이 높여가는 추세잖아요. 여기선 당연히 사면 안 되고, 여긴 저점이 낮아져가는 추세고, 그리고 당연히 이 구간 저점이 높여져 가는 상태고 고점이 돌파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음봉 때 사는 거고 양봉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씩 눌릴 때. 아이센스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고는 싶은데 수급이 너무 약해서. 아까 말한 그 아이센스, 덱스컴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지냐. 거의 고점 대비하면은 한 50% 이상 하락, 60%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한번 싹 볼게요. 뭐 계속 강한 애들이 강하죠. 한울,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계속 말했던 종목들이고, 보령도 어제 리포트는 좀 잘 나와서 어제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오히려 그래서 들어가긴 좀 좋죠. 보령이 리포트 굉장히 호실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역사상 뭐 최대 실적 이런 거 나왔는데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됐으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밀린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저도 보령 한 두 주 한번 사볼게요. 그렇게 막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사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런 종목들은 비중 실어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시장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투자 수급 들어가 보면은 뭐 투자 수급도 그냥 무난한 정도? 한 달치 누적 수급 보면은 오히려 기관 좀 팔고 있고 외국인도 좀 정리하고 있네. 근데 리포트가 워낙 어제 좋게 나와서. 큐로셀, 젠큐리스 어저께 말했던 종목이네. 반도체 쪽도 그 정도, 오늘 정도면 괜찮네요. 버티네요. 어제 하락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코난. AI 쪽도 제가 계속 보고는 있는데 막 여기도 치고 크게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는 뭐 알체라라든지 마음 AI라든지. 마음 AI가 차트선 가장 강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같은 파트에 보면 얘네들은 깨졌다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 얘도 깨졌다가 올라갔다 깨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음 AI는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죠. 혼자만.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는 제일 강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원래는 대장주는 얘기는 하거든요. 가장 많이 급등했었잖아요. 과거에도 가장 많이 급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인데 현재 차트에서는 오히려 마음 AI나 횡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빠지지 않고 계속 여기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알체라,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알체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계속 알체라 매매했었고, 그 대신에 봐도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한 폴라루스 오피스 정도까지만 6종목. 왜냐면 이 안에도 많잖아요. 뭐가 이것저것. 근데 얘네들은 저는 안 봐요. 얘네 대장주들은 위에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많이 급등했었고 상한가도 나왔었던 종목이어서, 그 14기 강의 내용 중에 보면 대장주 선별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한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 써놓은 것처럼, 상한가도 반대로 얘기하면 상한가도 못 가는 종목은 대장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약한 거니까. 알체라 벌써 4%네. 얘도 오늘 보면은 5일선 돌파 자리니까 만약에 5일선 돌파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 AI하고 알체라가 그나마 이 중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순위를 좀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메가MD, 얘네들도 계속 AI 교육 이슈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있고, 게임주들도 계속 강하네요. 게임주 계속 좋고,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플러스고 위메이드 맥스도 0.5니까 위메이드도 양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바라보면 같은 그룹주니까. 그리고 다른 게임주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위메이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는 지금 투자 위험이긴 하구나. 근데 그래도 어쨌든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양전되네요.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그러면 뭐 위로 한 2, 3%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MP, 덱스터 이쪽, NFT,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아이센스 그나마 조금 오르네요. 아까 말했던 아이센스. 덴티움도 다시 오르고, 어제 빠졌었던 종목들 다 실적 좋은데 어제 빠진 종목들이 다시 오르고, 어제 엔터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JYP도 한 2% 정도 지금 반등 중이고, 시장이 오늘은 그나마 낫네요. 다행히도. 미디어 웹툰, 와이랩도 최근에 선정 이후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이버 웹툰 재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오늘 뽑은 종목인데 뭐죠? 휴젤. 휴젤?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이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어떤 이유로 선정을 하셨어요? 이게 한 게 네. 이제 실적 호재가 엄청 좋고 재무제표도 양호하다고 판단했고 재료가 최근에 뭐 발생한 게 있나요? 리포트나 실적이 이런. 네네.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고 했던가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리포트에. 그리고 그 양매수가 들어오고 이평선 보니까 정배열로 돼 있길래 만약에 들어가도 나중에 물리면은 물을 탄다면은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휴젤이 예전에 코로나 때 관련된 주였었나? 차트 때 코로나 때 급등했으면 코로나 관련된 주니까. 근데 크게 그렇게 급등하진 않았네요. 왜냐면 상한가가 없잖아요. 상한가 없다는 얘기는 네. 그래도 약간 더 실적주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막 테마주처럼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투자자 수급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수급이 주로 들어오고 기관은 이제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단 시총 자체가 1조 8천억 원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액이 2,300, 2,800, 3,200. 그 대신에 1조 8천억 원 대비를 확인하셔야 되고, 영업이익률 높은 편이네요. 굉장히 41%, 35%, 33%. 근데 아쉬운 건 조금 빠지곤 있네요. 21년도에 제일 높았고 점점 영업이익률은 좀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랑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고, 분기 매출이 중요하겠죠. 분기 매출은 조금은 증가했네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 이건 다행이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34, 33, 37. 4분기 실적은 좋네요. 4분기 실적 좋고. 뉴스 한번 볼게요. 본업 성장으로 다시 끌어올릴 뭐 이런 내용이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 컨센서스 상회, 목표가 대비 전봉, 삼성증권. 근데 뭘로 많이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인벤티지 랩이나 뭐 펩트론이나 이런 거는 뭐 확실히 지금 대세인 그 비만 치료제 또는 당뇨 이렇게 딱 화제가 있는 게 좋거든요. 시장을 강하게 끌어들일 만한. 안 그러면 아까 말한 지금 보령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인데, 보령과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는 좋고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 기업이라는 거죠. 아 여기가 그거예요. 그 필러 하는 미용. 건데 이게 주가 뭐지? 실적 호재가 엄청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컨센서스 추정치 크게 상회. 이게 주신 리포트에서 보고 제가 고른 거거든요. 어제 보셨어요? 오늘 오늘 아침에 주신 거.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있었구나. 내가 못 봤네요. 휴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사도 되는지가 영업 실적 고성장은 지속된다. 일단은 뭐 정배열이고, 아까 정배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배열이에요. 그냥 차트로만 볼게요. 월봉으로 일단 보면은 월봉에서도 모든 저항 돌파했고, 주봉에서도 돌파했고, 연봉에서는 이제 이게 최대 저항이 되겠네요. 시가가 153700. 그러면 일단 153700 정도를 보고서 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153700 전년도 시가죠. 시가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고, 막 오랜 기간 보유하기보다는, 글쎄 뭐냐면 지금 차트 보면 그렇잖아요. 차트가 사실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성장한 거에 비하면은 주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이란 얘기거든요. 그냥 오늘은 사실 그런 리포트 발로 사실 좀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게, 왜냐면 다른 종목들은 아까 말한 대로 펩트론 이런 거 실적 형편없어요. 없는데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은 시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수 제재차잖아요. 수급을 좀 더 좋게 보는 상황이라서. 그럼 아까 그 휴젤이 그러면은 기간 수급을 보지 말고 거래 대금을 한번 봐볼게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그래도 1,000억 정도는 터져주는 날이 있어야지 사실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만이잖아요, 만. 네. 그러면은 이게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밖에 안 되죠. 100억. 100억대. 오늘은 거래량이 오늘 많이 했는데 100억. 어저께는 어제 거래대금 안 나오나? 어제도 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16,000. 어제는 한 300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300. 그래서 보통은 한 1000만 정도는 터져줘야지 되거든요. 이때는 조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아이고 이쪽이 거래대금이 좀 터졌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 구간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47 이때도 한 400만 아니 470억 정도. 470억. 그러니까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시총 1조인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이렇게 정규장 순위를 보면은 이렇게 정규장 순위가 다 있잖아요. 여기 거래량 다 나와 있고 일단은 이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아 얘가 떠오르네. 어저께 그 신규 상장주네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다 완전 잡주들이거든요. 막 ENM 다 개별제로잖아요. 이건 인수합병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무슨 그린 뉴딜 이런 관련된 주고 대유 플러스 상신전자 그린 케미칼 막 이런 것들 옛날에 막 그런 ESG 경영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라서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넥스트아이 넥스트아이가 오르네. 넥스트아이 그 이준석 관련된 주인데 이준석 관련된 주도 파수 현대모백스 메니플러스 오늘도 막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정규장 1위부터 30위까지 봤을 때 같은 업종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탑다운 투자고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그 업종에 딱 들어가고 대장주 고르면 되는데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뭐 그나마 KC 그린홀딩스나 KC 코트렐이나 그린 케미칼이나 예전에 그게 뭐였냐면 바이든 뉴딜 정책 관련된 주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환경 쪽,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실적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걔네가 지금 오늘 현재 시총 상위 중에서 상승률 3위 중에서 좀 3개 정도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CCS나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그냥 정치 테마주니까 그 아까 말한 넥스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까 리포트로는 휴젤 하나 선택하셨었어요? 아니요, 2개 했는데. 네네. 휴젤은 올라가고 있고 그럼 다른 건 하나는 뭐였어요? 삼성화재요. 삼성화재. 네, 이거는 이제 현우님 그 이제 취향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취향이 아닌 건 상관없어요. 제 기준에는 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때요 지금 주가 변화는? 올랐어요. 시가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얼마 올라는 게 중요한 게 몇 퍼센트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치주가 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화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한 거고. 0.5% 그래도 뭐 하락한 것보다 훨씬 낫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일 수 있어서. 근데 가치주 자체가 원래 그래요. 가치주가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화재 막 이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다 하락세라서 펩티론 또 밀리네. 근데 오히려 펩티론 밀리면은 오히려 종가 정도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한 11선까지 눌러주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노보노디스크도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상승했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해외 주식 한번 잠깐 보면은 지금 맵사버스 쪽이 계속 조금 그나마 바닥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애들 얘네가 메타버스로 원래 굉장히 메타버스 이미지가 강했던 애들인데 얘가 그나마 4% 올랐고 최근에 로블록스도 메타버스에서 제일 유명한 애거든요. 그 플랫폼 운영한 애들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거의
지금 10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대신에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NFT 메타버스 파트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라서 단기 매매로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가 이쪽 파트거든요. MP, 맥스트,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다날 이쪽 애들, 바이브 컴퍼니 뭐 이런. 확실히 G스타 제가 말했었잖아요. G스타 때문에. 근데 컴퓨터 홀딩스도 정말 이런 애들이라서 엄청나게 폭락한 애라 거의 한 8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승의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지는 상승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냥 순환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 있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봤었던 종목은 뭐뭐 있었죠? 잠깐만. 화이트 진로랑 화이트 진로 한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아까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가 완전 역배열에다가 그나마 오르긴 하네요. 시가 1%에서 시작해서 5%.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이렇잖아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별로 안 좋은. 그나마 근데 오늘 리포트 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절대 안 쳐다볼 종목이지만 지금은 성장주들이 많이 꺾이고 있는 상태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도 매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침에. 그래서 화이트 진로. 근데 지금은 사실 그래요. 저는 우리가 어쨌든 기간이 5주 정도 매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장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꼭 우리가 무슨 수익률을 높게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특이한 점이 지금 200일선을 돌파를 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200일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화이트 진로가. 그러니까 더 급등이 나온 거예요. 200일선은 추세선이라서 지금 200일선을 얘가 2022년 4월 이후로 처음 돌파한 거거든요. 거의 1년까지는 아니구나. 1년 넘었네요. 지금 2022년이니까 1년 반 만에 돌파한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상승한 거니까. 저도 딱 2주만 사볼게요. 그러면.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라서. 근데 왜냐면 또 재료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제가 리포트만이었으면은 안 살 수도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그 주류 세금 인하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롯데칠성을 선택한 거였어서 같은 섹터에서 보면은 롯데칠성이 훨씬 더 강하죠. 롯데칠성은 음식료도 하잖아요. 얘네는 거의 주류를 하는 애들이고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픽 종목 이후에도 거의 한 7% 정도 올랐고. 보령도 확실히 인기 없는 걸 사니까 인기가 없네. 보령도 찔끔오르고 마네. 2%. 아까 산 가격 딱 그대로인 것 같아. 그 대신에 이제 보령은 하나 좀 더 볼 수 있는 거는 10,000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피겨가 있어서 만약에 10,000원을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지금 9,500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6% 정도 남아서 그거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00원인 종목, 9,900원인 종목들을 전 좋아해요. 10,0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세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5% 이상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게 그 세종시가 아니라 김포. 코아스. 예, 코아스도 좀 올랐네요. 그 대신에 뭐 큰 의미는 아니고 시가가 2%니까 4%니까 2% 정도 올랐네요. 그 대신에 누리플랜이 부대장주였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갭 띄우고 시작해가지고 쭉 밀리잖아요. 13% 시작해서 쭉 밀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은 얘를 선택하는 게 낫죠. 누리플랜 같은 부대장주가 갑자기 10% 이상 올라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파트에 있는 진영이나 코아스 정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코아스도 사긴 샀는데 그럼 한 2%에서 매도를. 아까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종목?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코스맥스도 실적주인데 좋은. 떨어지고 있어. 네. 한국안도 제가 볼 때는 코스맥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딱 단순해요. 제가 엊그저께 픽 종목 선정했을 때 그 영상 못 보셨겠구나.
그 선정한 이유가 광군제는 끝났어요. 광군제라서 11월 11일 그 중국의 최대 행사는 끝났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광군제 이후에 제로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한 이후에 화장품 주는 하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맥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고 실적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다른 종목들은 너무 그 테마주로 많이 움직여요. 막 화장품주들이. 그 코스메카 코리아도 사실은 좀 테마성으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인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맥스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기업이죠. 1조도 넘는 기업이고. 코스맥스가 시총이 1조 3천억 원이니까 화장품주 치고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중형주. 일단은 잠깐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우리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도 최소한 5번은 더 해야 되니까 뭐 오늘 수익이 안 나고 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저 같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기다렸다가 차라리 장이 안정되면 그때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 주 정도로만 연습을 하고 하나유로스페이스도 어저께 팔긴 팔았는데 되게 원래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정배월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수급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추천했는데 근데 좀 답답해요. 이거 성격이에요. 제 성격. 오히려 이런 거 잘 끌고 가는 사람들은 전 되게 위치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종가인 11만 7,30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이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이쪽엔 거래량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곳이 큰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크게 터졌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 그럼 여기가 가장 큰 저항이에요. 그럼 가장 큰 저항이란 얘기는 여기 시가 돌파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 3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봉을 보면은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고 고가가 있잖아요. 3개가 다 저항이거든요. 3개 점이. 그럼 시가가 얼마냐면 이날에 시가가 13만 9,500원. 그럼 13만 9,500원까지 한참 남았죠. 근데 종가가 12만 4,300원인데 그건 돌파했잖아요. 12만 3,500원. 이 거래 터진 날에 종가는 이미 돌파를 했고 아직 시가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시가하고 고가하고. 그럼 시가까지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단 큰 저항은 하나는 넘어섰으니까. 여기 저항 넘어섰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유로스페이스도 한 1, 2주 끌고 가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막 수익률이 그렇다고 막 엄청 크진 않겠지만 한 6, 7%? 지금 항공우주 쪽에 대한 계속 이슈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론 머스크 그 무슨 스타링크 이런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적이 또 워낙 좋으니까 하나유로스페이스는 실적 한번 볼까요? 재무에 5조 5천, 6조 5천, 8조 7천 크게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5%, 7% 올해가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산하고 항공우주가 같이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제대로 된 기업은 사실 거의 하나유로스페이스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뭐 한국 항공우주나 이런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현대로템이래. 하나 더 있는 뭐지? 그 방산 쪽에 하나 더 있는 그 현대 어디 있거든요. 거기도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좀 싫어하는 종목이고. 코아스 좋네요. 코아스 지금 6%. 이 정도는 매매하기 괜찮죠. 코아스 정도면. 왜냐면 변동폭 너무 큰 거는 저는 아예 싫어해서. 한세시럽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세시럽도 차트는 좋은데 오늘은 하락하네요. 한세시럽하고 영업무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두 곳이 약간 우상향하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괜찮죠. 여기도 예전에 막 재미있게 봤던 종목이에요. 그 코로나 시절에 한참 막 수출 잘 되고
좋네요. 네, 차트 좋아요. 그리고 같이 주고 매출도 괜찮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기가 없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거래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거래 대금이 심지어 여기는 100만, 1000만, 억,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수급은 결국엔 거래 대금인데. 스틸러는 시가 대비. 이런 종목은 되게 스윙으로 가져가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아쉬워요. 왜냐면 시장에서 너무 인기가. 근데 저는 그래요. 뭐 하나 정도, 어쨌든 우리가 한 5종목 정도 제가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 넣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가치주가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하이트진로 같은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의류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코아스가 확실히 변동성이 되게 강하다. 벌써 또 올라갔다 또 빠지고 작은 종목이라서 8%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어쨌든 선정한 중에 펩트론 빼고는 그래도 버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펩트론을 선택했으면, 저는 지금 아까 사실 펩트론 좀 샀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샀는데 그건 제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나머지를 샀었으면 그래도 수익이 좀 나긴 했겠죠. 같은 시점에 샀었으면. 근데 이게 펩트론도 워낙 제가 최근에 계속 샀던 종목이라 어저께 팔았거든요. 사실 어저께 팔고 오늘 하필 또 샀네. 그러니까 또 지금 2% 빠지고. 오우씨, 많이 빠졌다. 2.6%나 수제로 빠졌네. 엄청 빠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확률을 한 4종목 중에 3종목 오른 거니까 그런 정도면 그냥 무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2,400개 중에서 뭐가 오를까를 고민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레포트 종목으로 한정하고 약간 탑다운으로 해서 업종으로 한정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 10종목 이내에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장전에. 제가 궁금한, 이게 좀 잘 모르겠는 게, 제가 만약에 리포트 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단타를 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네. 들어가는 타점이랑 팔아야 되는 타점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들어간 게 지금 상으로는 고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잠깐만요. 일단 어떤 사료로? 펩트론? 네.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늦게 샀는데. 펩트론이 아니라 휴재.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리포트 종목들은 저는 그냥, 리포트도 하나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초 수급, 그러니까 앞으로 9시부터 9시, 특히나 9시에서 9시 한 10분 사이에 그 리포트를 다 우리 같이 똑같이 8시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하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강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면은 오후까지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강세 섹터면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또는 치매라든지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세 가지 파트에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 세 가지 세부 업종이죠. 세부 업종에 있는 종목이 리포트까지 잘 나왔으면 최근에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또는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인기가 하나도 없다가 그냥 리포트 때문에 반짝한 거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애들이 차익 매물을 많이 뱉고 나간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여기가 또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되게 자글자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면 매물대가 별로 없는 건데, 여기도 보면 심지어 여기는 또 거래까지 터졌잖아요. 거래 터지고 나서도 이 구간에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 이 종목에 대한 일단은 단기적인 매력은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포트를 떠나서 차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음봉에 사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음봉에. 예,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음봉에 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하락에 있어서 바닥을 막 들어올리는 종목들은 어차피 이제 막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봉에서 사도 되는데, 고점에서 사도 되고. 근데 이런 거는 또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막 변동성이 강한 시총 1000억대, 2000억대 테마주가 아니고 시총 1조가 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더디게 움직이는, 거기다 심지어 또 거래대금도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양봉에 추격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까 같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추격 매수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얘도 보면 1%에서 막 9%까지 상승하고 윗꼬리도 거의 안 달리고 이런 패턴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시총이 가볍거든요. 6천억대 소형주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수급이 많이 터진 종목이고 해서. 그리고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되시고, 현재 실업은 보합. 네. 근데 아직은 또 종가도 또 아니라서 일단 종가까지는 확인해야죠. 겉드론 마이너스 현재 2%고, 코아스 5% 상승. 일단은 9시 반까지 결과는 한 이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휴젤도 올랐으니까 일단은 휴젤은 그럼 시가 대비해서 얼마 올랐나? 휴젤 지금 3.39%요. 그렇죠.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1%에서 시작해서 8%까지 간 거니까 장초에 좀 집중해서 매매했으면 최소한 2, 3% 정도는 먹었겠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같이 MTS로 하는 사람들은 시장가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 못 찾아가요. 이걸로 막 거래대금 막 계속 올린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아까도 그냥 시장가 누르고 바로 거래 체결했거든요. 그렇게 됐고, 아까 또 뭐 하나 말씀하셨죠? 저요? 휴젤 말고 또 하나. 삼성화재. 삼성화재. 근데 저는 이걸 우선주로 샀어요. 아, 삼성화재 우선주로.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보합보다는 올라긴 올랐네요. 네. 손해는 안 봤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된 거죠. 보합.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코스맥스고요. 네. 4%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1.3% 올랐어요. 한미반도체를 선택하셨어요? 위험한 종목인. 네. 왜냐면 지금 어쨌든 시장 악재가 발생한 종목이어서 조금은 저는 그런 종목들은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평상시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평상시 같았으면 많이 1% 정도 하락. 아니요, 상승이요. 상승.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개인적인 관해로는 일단은 배터리, 최근에 어제죠, 바로 어제 그제 한미반도체 쪽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닝 쇼크의 주범이잖아요. 주범이어서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얘네 쪽 파트 애들은 물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많이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하는 경향도 있는데 일단 얘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실적이 괜찮으니까 뭐 이 정도 반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어저께 더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어저께 저는 한 3%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얘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거기다 또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 많은 종목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했던 게 파도였잖아요. 파도도 어저께 이제 기술적 반등 했을 때는 먹고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하락 시작을 하잖아요. 엄청난 하락으로 지금 얘도 마이너스 14% 시작해서 지금 한 8%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얘 되게 질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상장하면 안 된 애들이 상장했다. 이런 실적 가지고 상장을 한 게 말이 되냐. 얘네가 매출이 얼마 나왔죠, 이번에? 무슨 몇 억인가 나왔잖아요. 몇 억도 안 나왔나? 그래가지고 엄청 욕먹고 있어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단타 치고 나오는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싸다고 사는 건 절대 아니다라. 이번에 분기 매출 보면은 매출액 3억 나왔어요, 3억. 그러니까 김밥 천국도 3억 더 나오거든요, 분기 매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해명하고는 있는데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 반도체 그런 파두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말 나온 종목들은. 그리고 그 JLK 있잖아요. 네네. JLK가 지금 이런 미용기기. 악재가 있더라고요. 뭐 할 때 저도 봤어요. 뭐 안 좋은 거 뭐 하나 떴던데. 부사장 두 명이 잘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매각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몇 퍼센트를 매각했대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그쪽 파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JLK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쪽 파트를 보는 것. 근데 오히려 지금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애들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루닛이나 뷰노는 굉장히 강한 상태고 JLK가 좀 과대납폭한 측면은 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개별 악재 악재니까. 뉴스 있을 때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많이 물린 상태예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긴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미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확정적으로 거의 보도가 됐을 정도면은 이거는 반영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라고 봐요. 그 악재가 반영된 게 지금 5거래일 동안의 하락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다 위에서 잘 버텨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은 업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별 악재가 설사 지금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려면은 벌써 했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이탈할 때나 뭐 11선 이탈할 때나 이런 데 비중을 줄여서 사실은 다 정리를 했어야 되고 지금 하기에는 이미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럴 바에는 얘네들이 지금 그래도 루닛이나 뷰닛이나 어쨌든 의료 AI 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 얘네가 시장 흐름이 완전히 꺾이면 몰라도 보시면은 얘네 파트는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오히려 정배열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업종이랑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1, 2주는 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이 정고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얘가 만약에 뭐 한 2만 원대 중반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비중을 조금씩 줄일 것 같아요. 오늘 하기에는 좀 아깝죠. 근데 이익이 다 마이너스 되고 있는 개모. 아 그럼요. 얘네는 완전 테마주예요. 얘네 다 그래요. AI 섹터는 AI 의료 섹터건 AI 챗GPT 섹터건 다 그래서 저는 항상 테마주라고 해요. AI 애들은. 그냥 챗GPT,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은 실적도 있으면서 AI를 한다는 애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이버 이외에는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의료 AI.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무제표를 볼 때 우리가 실적의 성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냐면 코스닥 기업이고 만약에 기술 특례 기업이면 상관없어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면 걔네들은 재무제표에 따른 페널티는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 일단 얘 코스닥이죠. 코스닥인데 3년 연속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 보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둘 다 3년 연속이죠. 그럼 중요한 거는 내년에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럼 루닛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지를 확인한 거죠.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건지. 근데 기술 특례 상장했으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써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니처럼 기업 공개 기술 특례 상장. 기술 특장 상례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안심이긴 한데 좋지는 않죠. 어쨌든 뭐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고. 일단 오전 녹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